네,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전해 듣는 대장 이야기를 오늘 저 사회를 맡게 된 도시재생센터 경제창업분과위원장 문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을 수산물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멜과 방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슬포 수협에서 근무하는 지도검사과장 김경남입니다. 그 수협에 근무한 지는 한 25년 됐고요. 오늘 방어와 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조합법인 제주미 대표 이승욱입니다. 저는 현재 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지는 14년 됐고 수협의 지정중매인 1번을 하면서 수산물을 좀 더 아름답게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에도 좀 더 아름다운 이 공유경제 정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과장님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모슬포항의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모슬포항이 1971년 제1종 어항으로 시작해가지고 2001년에 국가항으로 지정되면서 서남부 지역에 수산물 전진기지로서 많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모슬포항에서 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순욱 대표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슬포 수협에 저도 우리 김경남 과장이랑 같이 이제 입사를 같이 했다가 지금은 퇴사해가지고 이 영어조합법인 제주미를 이제 지금 14년 됐는데 수협에서 나와가 이제 퇴사했지만 다시 또 그 모슬포 수협에 지정 중매인 1번을 하고 있고 이제 중매인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뭐 그 계절마다 경매 시간이 다르지만 요즘에 동절기에는 6시 반부터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지역 대정 지역은 지역별로 계절별로 이 생산되는 이 어종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생선이 모슬포 하면 방어, 그리고 또 제주 전역에서 잡히는 갈치, 그리고 또 겨울철 되면 참조기, 뭐 기타 뭐 제주 전역이 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생선들이 마라도 그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획되고 또 이 모슬포 수협이 마라도 어장에 가장 근접한 어항이다 보니까 실은 선도도 좋고 또 이 단위 품목으로 최근에는 뭐 금태나 이런 게 일본으로도 되게 많이 수출되고 있고 저희는 그 업무를 백화점에도 납품하면서 이 뭐 어민들한테는 고가 매입을 통해 가지고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품질 좋은 제품들을 이제 기획하는 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훈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가게 자리가 원래 살던 집이라고 저 들었는데 뭐 여기서 계속 나고 자라서 여기서 장사까지 하시면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여기 고향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처음에는 동네를 선택할 때는 주변에서 좀 만류했죠. 왜냐하면 제주 쪽에 가가지고 하지 않고 왜 좀 지역에 와가지고 하냐,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냐, 막 주변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또 친한 분들이 막 만류하고. 근데 첫 번째는 내 집이니까 뭐 내가 편하게끔 인테리어든 뭐든 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좀 옆에서 이제 매장을 하면 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매장을 선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뭐 걱정은 둘째치고 좀 편리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앞집 옆집 뒷집이 다 어릴 때부터 같이 커 오고 보고 했던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마음이 안정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을 아까 장사하면서 꾸미기 시작하니까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좋은 소리도 또 듣고 뭐 그러니까 뭐 내가 편하려고 한 게 좋은 소리 들으니까 더 좋은 거고 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마을 살리기 해가지고 요즘엔 되게 많이 뭐 활성화 프로그램들 하는데 저는
일단 내 집을 중심으로 앞집, 옆집, 뒷집을 이제 내가 좀 꾸미자 해가지고 실은 그렇게 꾸민 거예요,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도 그게 거꾸로 더 도움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한 게 또 이제 지역을 위한 거 되고, 또 지역을 위한 게 나한테도 도움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역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농사 짓는 분들, 아까 또 반농반어가 제주도가 다 그렇지만 여기도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주도가 날씨 좋은 날은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닷일을 못할 때는 밭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거의 대부분 보리, 감자 이 정도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마늘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래도 바다 일은 거의 대부분 아까 뭐 방어, 멸치가 자리돔이 다 그렇죠. 뭐 동네 인력을 쓰지 않으면 선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 지역 분들이 더 부지런한 거예요. 뭐 바다에서 일하다가 쉬는 날은 또 밭일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의 유대도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니까. 다 내용을 아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멸치든 뭐 예전에는 뭐 동네 돌담에 뭐 미역도 막 널려 있고 뭐 길가에 톳도 이렇게 되고 뭐 저 하동 멜케 쪽에 가면 뭐 그렇죠. 거기는 모살밭 해가지고 하면 멸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뭐 그게 뭐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내리다 하면 뭐 다 지역 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손으로 막 건졌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거기가. 그게 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게. 그만큼 저 자원이 풍부했다는 얘기도. 그래서 저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은 내가 처음엔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마을에서 정착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네 중심에 있는 거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요즘에는 워낙 이 빈집들 뭐 또 옛날에 뭐 했다가 이제 그만둔 집들이 이제 좀 방치되어 있고 막 그런데 저희 집을 어떻게 보면 모델 삼아가지고 요즘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꾸미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람을 느끼고 있죠. 뭐 동네에서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고 집이 좀 동네가 밝아지니까. 아 여기서 네. 제가 하나 네.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욱 사장님이 이 집 막 리모델링하면서 예. 그 앞에다가 그 간판을 그 영어조합법인 제주미라고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예. 지나가는 할머니가 예. 혹시 여기 영어 학원이냐고 뭐 그랬을 정도로 이 참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되게 열정을 가지시니까 예. 되게 저도 옆에서 보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조합법인 뜻이 뭐죠?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영농조합법인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근데 영어조합법인 하면 저거 뭔가 이렇게 하는데 어업법인이 이제 같은 형태인데 법인이죠? 예, 법인으로 해가지고 영업조합법인 하면 이제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끼리 5명 이상 이제 조합원이 있어야 영어조합법인의 기본 설립 요건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처음에는 저희 이제 주변에도 보면 어선주님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 왜냐하면 저를 통해 가지고 실은 문의하는 데도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퇴임 이후에 아,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주변의 분들이 그러면 저희 했던 경험을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네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하면 예. 그게 뭐 좋은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저 과장님 저 모슬포 하면은 방어가 제일 유명한데 모슬 방어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요즘 겨울철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그 미식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방어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그 동해안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모슬포 방어는 이 마로드 연근에서 그 살아있는 자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직접 잡는 포획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육질이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도 지역이라는 게 원래 그 팀장님도 잘 알다시피 물살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예. 그 센 조류에서 그 적응하다 보니까 이 방어들이 굉장히 그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그 살을 이렇게 좀 기름기도 많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육질이 굉장히 좋다고 아주 호평받는 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모슬포 방어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세가 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승욱이 사장님 아버님께서는 직접 방어도 잡고 하신다는데 네. 방어를 잡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뭐 우리 김경남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마라도 그네가 실은 동해안에서도 방어 요즘에 포항도 그렇고 방어 많이 잡히지만 예전부터 이 방어는 뭐 자리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획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생존을 위해 가지고 되게 물살을 파고들면서 가는 거고 방어는 또 그걸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 마라도 해역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먹이 활동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실은 매일 새벽에 뭐 뒤에 이제 사진에도 걸려 있지만 아버지가 지금 올해 78세 돼 있는데 거의 최고령 뭐 방어 헌터인 것 같은데 뭐 이 방어 자체가 뭐 지역 어민들한테는 뭐 계절별로 뭐 자리철은 자리로 하지만 방어철 되면 거의 반농반어 하면서 자리배를 타가지고 뭐 조업 거의 뭐 동네 사람들이 일터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지금 이게 뭐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마라도의 해역에 그 먹이 활동이 엄청난 데서 그 뭐 특대 방어 정도 되면 거의 뭐 참치보다도 더 맛있죠? 예, 가격도 실은 더 호가가 이렇게 유통되는 거고 뭐 그건 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미식가들이 이철되면 고가 매입을 하는 거 부담 없이 이제 대방어를 계속 찾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먹어본 입을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항이나 이런 데도 뭐 최근에 이제 좀 찾지만 마라도 방어하면 브랜드가 될 정도로 되게 이제 유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방어를 받으면은 가두리에 가둬서 이제 기르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같이 이제 근무하시면서 가두리 만들면서 막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지만은 이 우리 수협의 가두리 시설은 축양하는 게 아니고 일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워낙 척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전부 일시로 가둬놨다가 이렇게 시장 조절하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고요. 우리 이 대표랑은 우리 같이 입사하면서 참 그때는 찬바람 맞으면서 가두리 나가서 방어 정말 고생도 많았는데 그때는 이 배마다 선원들이 네. 꽉 찼었어요. 다 젊으신 분들이고 그분들하고 그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혹시 팀장님 키라스하고 방어 구분할 줄 아십니까? 아가미가 각진거는 방어고 약간 곡선은 이게 한 키라스고. 1년만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예. 보면 딱 보면 저게 히라스 방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 키로수도 심지어 저울 이렇게 져서 이 키로수로 이제 대방어, 중방어, 특대방어로 이렇게 나누는데 한 1년만 하다 보면 저거 몇 킬로 딱 예. 눈으로 그냥 딱 재보면 딱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매일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마 이 친구도 그런 데에서는 아주 그때 당시는 도사했기 때문에 예.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거는 바다에 나가서 직접 찬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선상 판매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서도 그 계절풍이 제일 심한 데가 모스포였지만 또 방어가 제일 시기적으로 나을 때가 겨울철이고 또 맛있는 철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조금이나마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버텼었습니다만 이 대표님 그 직접 방어도 나가셨잖아요 작업을. 저도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이제 수협 다닐 때 못 갔는데 이제 퇴사한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자 하니까 예. 이제 체험 겸 해가지고 하루 따라갔다가 예. 그러니까 방어를 잡으려면 원래 자리를 먼저 떠야 돼요. 자리를. 예. 그러면 이제 가파도 옆에서 이제 자리를 먼저 뜨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거의 4시 반 5시에 이제 가가지고 물때 보고 예. 자리를 뜬 다음에 그 자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이제 마라도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솔직히 내가 아까 직장 다닐 때 우리만 고생하는 줄 알고 방어하면 이제 방어를 그렇죠. 이제 받는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잡으러 가가지고 한번 하니까
그날따라 갈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파랑주의보 내려가지고 오후에 예. 바다 물속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이게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마라도에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이 사진이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만 찍고 왔구나. 그때는 그때 공중파 그 기자들도 같이 가가지고 예. 저걸 찍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랑 제발 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우리 다 오바이트 막 이제 뭐 하다가 마라도에 내려가지고 마라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예. 유람선 타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방어 잡으러 막 같이 가자고 막 하면 처음에 대답은 난 다음에 갈 때 되면 핑계 대가지고 안 가는데 워낙 그만큼 마라도 지역이 날씨가 변함없어. 이제 거기는 진짜 멀리서 볼 때 모르지만 막상 조업할 때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어나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다 그러겠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냥 뭐 브랜드화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왜냐하면 이제까지 조업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다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그분들이 잡아온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상품을 더 특화시키고 아니면 이제 특화하려는 게 실은 가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는 이제 결국은 또 억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뭐 모수포 방어가 되게 좋긴 하지만 벌써 이제 포항 쪽에서나 이런 타 지역에서 또 수입도 막 되고 막 하니까 지역에 있는 뭐 지리적 표시들 원산지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요리도 개발하고 뭐 가격이 진짜 뒷받침되면 이제 우리 옛날에 고생해 뭐 가두리 만들고 뭐 막 예전에 했던 거는 진짜 옛날 추억으로 해야지.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제 수협에서 이제 일시 축양하는 그 시설도 왜냐하면 일시에 방어가 엄청나면 어민들은 이제 조업을 또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이 없게끔 이제 지금 이런 홍보하는 것도 더 영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브랜드라는 게 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통 단계에 이제 그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 전부.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생한 것들은 우리 아버지 땐 더 했겠지. 그땐 배도 지금보다 더 뭐 했고 그래.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조업하는 이 방어 이 귀한 방어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면 더 각별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방어는 뭐 회가 제일 유명하지만은 다른 요리로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 워낙 방어 그 활어에 대한 인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다른 그 레시피 아니면 그 요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거는 못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방어 그 부산물을 이용한 내장을 예. 이용한 그 내장탕이라든지 아니면 예.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예, 그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좋다고 호평은 나 있습니다. 근데 워낙 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먹는다는 건 좀 그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앞으로 다양한 요리를 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또 관심 예.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방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방어 횟감 중에도 예전에 그냥 횟감 하면 거의 통으로 그냥 부위 상관없이 했다가 최근에는 뭐 전국적인 뭐 요리 열풍이 일면서 셰프들이 부위별 이제 요리를 개발도 많이 했고 특히 방어는 머리 구이도 있고 또 조림용으로 해가지고 예. 뭐 이 지역에 있는 최남단 식당 이런 데 가면 뭐 정식 코스에 보면 조림으로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그 겨울철이니까 이제 말린 다음에 그거를 조림용으로 해가지고 또 되게 히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방어라는 요리가 실은 다른 쪽으로 개발 못한 건 뭐냐면 회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예. 뭐 겨울철에는 그거로 뭐 다른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뭐 근데 조림도 겨울에 무랑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되게 괜찮고 아까 뭐 얘기한 내장탕도 엄청나고 하니까 예. 뭐 지역에서는 아마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 방어 축제도 안 하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또 연말 되니까 방어값이 경매값부터 따따블로 막 오르고 해가지고 하니까 아마 어민들한테도 되게 뭐 지금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못을 포함하면 뭐 방어도 유명하지만은 네. 멜도 많이 잡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모슬포 멜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멸치가 제주도 방언으로 멜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통용도 되는 그 말인데, 이 멸치가 제주도에서는 아주 특산품이면서도 특히 모슬포 지역에서는 워낙 그 양을 많다 보니까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옛부터 여기 모슬포 지역 사람분들이 그 지역도 멜캐가 있듯이 예, 워낙 멜이 많이 났다는 그런 뭐 어장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뭐그 예. 멜 따라 가지고 방어도 들어오고 멸치도 갈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어류들이 많이 그렇게 저 같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어장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그 멸치는 우리 지역에서는 모스포에서는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가 제일 최고 많이 잡히는 시기고요. 이게 멸치가 거의 우리 지역은 그 전에 전부 액젓으로, 예. 예, 저희 수입도 액젓으로 나가서 그 대도시에 나가면 김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도시의 그 주부님들이 김장철에 되는 제일 원액으로 나가는 그 액젓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도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멸치하면 뭐 그냥 액젓만이 아니고 그 멜을 이용해 가지고 요리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멸치 신선하기 때문에 뭐 멜회도 되고 멸치를 이용해 가지고 튀김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그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은 하면 제주도에서는 모슬포가 아주 제일 최적지인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우리 모슬포가 멜이 네. 제일 유명한데 멜이 종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주도에서 멜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멸치는 제주도 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계절별로 이렇게 계속 생산이 되는데, 가장 활발하게 생산이 되는 건 뭐 설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멜이 이게 워낙 단연 1년생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많이 예,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설 지나서 이렇게 바로 조업을 시작하면 제주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멜 날다 하면은 멸치가 비쳤다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업 예.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 그 수협 관내 멸치 잡는 어선들이 거의 한 20여 척 되거든요. 예. 20여 척이 배들이 그 동서로 이렇게 구분지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어떤 특정 지역만이 나는 게 아니고 전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하다 보면 뭐 제주도 연안을 본 섬을 그 주변에 안 나다 보면 여기 배들이 추자도까지 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요즘은 또 워낙 배 엔진들이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추자도 왕복 한 10시간 정도 해서 작업해서 만선시키고 오면 새벽에 서 여기서 바로 가공하고 이러는 시스템인데, 뭐 특히 모슬포가 왜 이렇게 멸치 생산이 많은 거냐면 일단 척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가공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생산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서귀포 선적, 인삼포 선적도 있긴 있는데 거의 멸치 가격 기준은 모슬포에서 이렇게 제시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멜이라는 게 그 종류가 뭐 불멜 있고 그 다음에 꽃멜 있고, 그 시기는 꽃멜이 한 1월, 2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불멜은 뭐 요즘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생산이 뭐 여름 멜치도 나고 계속적으로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연중 이렇게 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가장 또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1월부터 한 5월까지가 뭐 그 계절별로 이렇게 등락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사장님 멜 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뭐 말씀하신 예. 대로 멜이 이 원래는 제주 지역에
멜은 뭐 제주 전역에 대해서 다 조업이 되는데 이 모슬포의 이 어선들이 방어도 잡지만 그러니까 어선 세력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처음부터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리돔도 잡고 그 배가 멜도 잡고 또 방어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되게 부지런한 게 뭐냐면 자리 잡다가 멜이 잡히면 그렇죠. 연장을 바꿔가지고 바로 멜 들어 다니고 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거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이 돈이 더 되면 이제 멜 잡으러 가는데 이 어구어법도 실은 육지 쪽은 그물로 이렇게 잡을 때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봉수망이죠. 그냥 여기는 밤에 불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불을 이용해 가지고 어류들이 유인한 다음에 예. 이렇게 포획하는 그물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의 그 부산이나 기장 같은 데는 그 굉장히 그물로 해서 이렇게 털고 하면 예. 많이 손상이 되는데 여기는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내장이 구분할 다 수 빠져버리니까 예. 그쪽은 멸치 자체의 품질이 원래 액젓을 만들든 하면 내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육젓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도 같이 수협 다닐 때는 멸치가 이제 조업되면 여기는 그대로 멸치를 통으로 떠가지고 거의 회로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육젓을 담든 액젓을 담을 때 품질이 워낙 월등해가지고 하성정이나 이런 대형 이제 식품 업체에서 여기 걸 갖고 육지 쪽에 거랑 이제 몇 대 몇으로 할 때 여기 게 거의 빠지면 상품 품질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모슬포 멜을 하면 예전부터는 그 원액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구법 자체가 봉수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불로 해가지고 그대로 잡은 거고 그 어구법도 모슬포에 있는 이제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포구에 가면은 그 이제 공덕비도 있고 하죠. 그래가지고 대정 지역이 실은 제주 전역에서 실은 아까 뭐 다른 쪽은 갈집 어선이나 이런 뭐 옥돔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멸치배, 방어배, 자릿배 해가지고 이게 실은 같은 배예요 전부. 예.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그때 생선에 이 조업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품질도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과장님은 저 여기서 사시면서 멜과 관련된 뭐 추억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멜에 대해서 좀 재밌는 추억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멸치배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게 계절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농사일에 바쁠 때 되면 그 굉장히 그 선언난이 그때는 막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친구들하고 그 야간에 멸치배를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수국 사장님도 같이 좀 하지 않았습니까만. 그때는 난 안 했어요. 그때 이게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생들까지도 그 알바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년배 학생들끼리 저녁에 학교 마침과 동시에 그 부둣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 각 배마다 이렇게 몇 명씩 친구네 아버님 하시는 배를 타 가지고 야간에 멸치를 뜨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젊을 때고 어릴 때고 하니까 호기심도 많았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뭐 용돈도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새벽에 작업을 하니까 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도 자고 있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이수국 사장님도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그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다 바닥에 한 거고 나는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못했는데 그 수협 들어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입사해가지고 수협 다닐 때 그때가 한 90년대 6년, 예, 6년, 7년 7년 정도에서 엄청났어요 그때는 말이야. 멸치가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돈 엄청 벌고 우린 수협 직원들은 뭐 거의 뭐 잠 못 자면서 그러니까 그때 2만 마리면 한 하루에 200톤 났다고 보시면 돼요. 200톤을 우리가 처리했는데 직원들이 처리했는데 그때 기계도 없고 하니까 멸치를 받으면 이거를 그날 무조건 처리해야 이제 다음날 신선도 때문에. 또 조업 가니까 그래가지고 지역에 그때 수협 직원 할 때니까 뭐
거의 날밤새 가지고 멸치 소금 해가지고 막 버무려 가지고 염장이죠, 염장. 염정하면 그 다음날 날 딱 밝으면 배들이 또 우린 처리하기도 전에 배가 나가는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또 들어오고 오고 만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멸치 해가지고 돈 벌고 우린 개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추억인데 지금은 뭐 시대가 워낙 위생적인 거나 이게 워낙 깔끔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도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되지만 그 시절은 뭐 드럼통에다가 뭐 그다음 염장통에 그냥 직원들이 거의 매일매일 그걸 뭐 금융권에 있는 직원도 다 착출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업하다 보니까 멸치하면 실은 뭐 좋은 뭐 먹거리 추억 이거보다는 실은 이제 같이 수협에서는 저기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도 지금은 내가 이제 장사하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이것 또한 실은 지역에 좋은 그렇죠. 진짜 엄청난 퀄리티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전엔 진짜 그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품 개발은 뒷전이고 처리하는 쪽으로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지나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역에 있는 좋은 상품으로 좀 개발하면 지역이 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전엔 뭐 근로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배척수도 줄어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든 좀 고부가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젊은 층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품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상품에 대한 패키지든 좋은 거를 더 알릴 수 있게끔 그게 조금 된다면 뭐 아까 같이 우리 같은 추억을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막 고생하는 건 그건 우리 몫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또 세대 이후에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좀 더 이걸 갖고 더 좋은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역의 경제적인 게 되게 뒷받침되면 뭐 지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많이 퀄리티 있는 수산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 근데 뭐 워낙 지금은 당장 갈치, 옥도 뭐 여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방어나 이런 쪽에 치중돼 있는데 멸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그 어.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말려가지고 실은 뭐 그 육지는 멸치 자체가 이제 다 배에서 삶아버리는 건 멸치를 삶아가지고 배에서 이제 말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멸치 이게 다 그거고 이 모슬포는 워낙 굵은 멸치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니까 배에서 삶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부 액젓, 육젓 이 종류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멸치 액젓 하면 뭐 지금도 이제 육고기 이런데 찍어 먹는 멸치 소스용으로. 뭐 그것도 실은 그 멸치도 원래 개발돼야 되는데 그냥 거의 개발이 아니고 그냥 도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하는데 원래 이것도 워낙 맛있다 보니까 좀 상품 이것도 수협에서 원래 실은 해야 되거든. 나도 해야지만 수협에서 뭐 하는지 몰라. 아니 이 대표님도 예. 기억나실 겁니다만 그 멸치가 워낙 많을 때는 다양한 요리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제일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할 수 있는 멸치 라면에 멸치를 넣으면은 혹시 저 멸치 라면. 사회자님 그거 안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멸치라면은. 그거 되게 맛있는데 그거.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예. 이제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원래 이게 수협에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상품에 혁신이라는 게 막 그게 엄청난 게 아니고 작은 상품이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조금씩만 노력하면 그게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건데 그건 우리 김 과장님이 좀 더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이 대표님도 많이 그 신경 쓰시고 같이 노력을 해봐야죠. 그거야 나야 돈 벌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막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이 왜냐면 이러지 않으면 다른 데서 먼저 개발해버리면 또 그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정 지역은 이 어선들이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이것 또한 실은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다 돌아오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 어릴 때 저도 뭐 멜국도 먹어보고 뭐 멜조림도 먹어보고 뭐 방어 지리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 메리나 방어 요리 중에서 제일 어릴 때 기억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멸치 튀김하고 멜튀김. 예. 그다음 멸 라면 이게 제일 그때 추울 때 먹어봐서 그런지 제일 근데 맛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멜라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특권이죠 특권. 그게 싱싱할 때 네, 싱싱해야 바로 돼. 현장에서 먹을 예. 수 맛볼 수 있는 예. 그런 거. 그리고 방어는 말려가지고 실은 배에서 이제 금방 이제 8호로 이제 판매하는데 8호로 판매되지 않는 이제 방어가 있어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걸 바로 배에서 뱉다 가지고 예. 고등어 같이 이렇게 말리면 그걸 배짱에 이를 걸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꼬들꼬들해지면 그거를 산적을 만들어요. 산적.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사상에 방어적이 다 올라왔지. 예. 무슨 근데 부정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 배도 워낙 배 선원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막 하다 보니까 판매하면 그냥 이제 그런 걸 생각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워낙 맛있다 보니까 그것도 방어 요리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이 대표님 한번 알차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한번 제품을 생산해 한번 해보시죠. 수협에 할 거를 왜 나한테 다 내놓는지 나 참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수협은 진짜 해썹 공장, 가공 공장이 엄청나게 좋은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방어도 그 철에 진짜 어느 정도 사이즈 된 거를 수협에서 개발하면 그러려고 수협이 공장도 짓고 하는 거지. 개인들은 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게 실은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은 저희는 제품마다 소량씩 해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방어나 뭐 멸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뭐 그냥 소매해가지고 그 과정도 훌륭하게 수협은 하고 있지만 상품 개발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슬포 이 수산업이 대정이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찾는 분들이 많이 적어져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협이 나아갈 방향 같은 걸 좀 과장님께 좀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참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전 분야가 전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고 저희 모슬포 수협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19번째로 계속 이어지던 방어 축제도 원래는 취소가 돼 가지고 이 방어 잡는 어선분들이 굉장히 실망도 컸고 이걸 어떻게 소비를 헤쳐나갈까 많이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대형 거래처인 이마트하고 이렇게 전국 대규모 소비 할인 행사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좋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상황이 더 좋아지면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지역 경제의 큰 축인 우리 모슬포 항 위주로 해가지고 항 개발이라든지 항 확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모슬포 수협이 발전과 그다음 이 어업인이 발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지역도 관심도 가져야겠지만 저희 수협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승우 사장님께서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판매 전략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제주면은 수산물이 실은 예전부터 저희는 그걸 준비하긴 했는데 제주는 뭐 생활하는 데도 있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실은 수산물이 관광자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입장에서 물론 이제 생산만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먹어달라 이게 아니고 수산물을 좀 더 아름답게 판매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가 판매는 실은 결국은 어민들한테 고가 매입을 통해 가지고 보상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품질도 관리가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럼으로써 해가지고 지역도 그런 제품이 출하되는 지역도 알려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지역에서 나는 뭐 수산물 그리고 이 영양이 저희가 좀 더 디자인이든 품질에 대한 걸 신경 쓰면서 지역이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공존을 할 수 있게끔
뭐 좀 더 이제 아름답게 하는 쪽으로 저희는 매장도 그렇고 또 이게 뭐 수산물의 이제 고퀄리티, 그다음 고품질, 고디자인, 그다음 또 동네도 다 그러면서 아름다워지니까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코로나 경기에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대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전문가 두 분 모셔서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 대정 지역의 이제 수산 산업이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 모슬포 방어 멜 화이팅하면 같이 화이팅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을 딱 올려주시고 자 모슬포 방어 멜 화이팅! 화이팅! 안 맞았으게. 다시 해.